으로 제335회 의정부시의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현숙 맑은물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고현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내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업 명세서안 193쪽입니다. 맑은물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524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4,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15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5,003만 3천 원을 증액한 450억 9,8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는 맑은물 운영과 행정운영 활동 등의 예산으로 1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과 항수도 사업 등의 예산으로 9억 3,00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6천만 원을 증액한 755억 6,4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는 맑은물 운영과에서 행정 운영 활동 등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과는 하수관리 사업 등으로 18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지호 의원입니다. 우리 수도과 과장님, 요번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어떻게 올해 2025년 진행됩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네 개소를 지정을 해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2개소를 지금 더 개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호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가 작년 12월에 그 도로가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1986년에 매설된 배관이거든요. 그래서 노도가 심화되고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노후 배관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개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각 올해 이제 개량 추경 예산에 이제 6,600만 원 시도비 매칭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12,300만 원. 그거는 노후 주택 녹슨관 개량 사업이고요. 그거는 도비 보조금이 3,300이고요. 이번에 12가 3,300입니다. 5대5 매칭 사업. 네, 매칭 사업입니다. 지금 의정부에 관내에 아직 남아 있는 녹물 세대가 지금 몇 세대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됐나요, 과장님?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후 주택지가 이제 대부분 이제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네. 이제 가능동하고 의정부동, 신곡동, 금호동 요 근처 요 동네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과 내에서 수요가 이제 파악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예. 단독주택에 대해서 노후도 파악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건 좀 어렵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아현도 관관을 설치한
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현재 이제 2개 아파트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노후도를 판단한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중장기 계획을 좀 잡고 근데 이제 가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 상황을 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그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새로 이제 뭐 공영주택에 이제 공공주택이 들어설 때 같이 이제 뭐 수도 관로를 이제 매립하는 부분들은 신관을 매립하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신고 권역이나 규모 권역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 그 뭐 신곡동 쪽에는 이제 냉동 공장 근처 이제 그쪽이 좀 이제 많이 그 노후 주택들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 지금 들어오면은 저희는 지금 안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군요, 과장님. 뭐 어떻든 수도 이제 관로로 들어오는 이제 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시민분들이 들어올 때 이제 관로의 이제 오염 부분, 녹슨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원유는 이제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데 이제 관로로 이제 오염돼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 상황도 그래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된 건수들이 한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과장님? 누수 신고 말씀하 예. 아니 녹물 신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그런 신고 그런 작년에 내용들이 좀 들어오나요? 저희가 그 노후배 녹슨 노후배관으로 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교체한 건은 56건 되겠습니다. 56건. 그 네. 지역은 어느 지역이 주로 주로 가능동 지역입니다. 가능동 지역이 좀 네, 네, 혼인되어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노후 지금 되어 있는 노후 도시 노후 이제 지역이겠죠. 밀집 지역들 주택 밀집 지역으로 중심이 된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요, 과장님. 네, 그 부분을 계속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수도 불량간 정비공사 있죠, 과장님. 네, 네. 예, 그거 이제 총 사업비가 38억에 추경 5억 예산을 잡아서 올려왔는데 그 지역은 좀 어느 지역인가요? 거기 지금 지역은 금호동 쪽 지역입니다. 금호동 그 성모병원 그 밑에 구 평화 아파트 신축하는 그 앞에 도로입니다. 그 큰 도로고요. 그 도로가 이제 그 86년도에 매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작년에 12월에 그 누수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누수를 응급하게 공사는 했는데 지금 그 앞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제 올 12월에 이제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녹슨 그 오래된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이런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숙과 과장님. 이번에 그 아마 이제 그 연초부터 그 아마 그쪽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죠. 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네네. 관련된 부분. 그 관련된 내용은 입장 차이가 다른 건가요? 과장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저희가 이제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하는데 저희는 이제 하수도 정비 계획과 그 다음에 하수도 이제 설계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그 사업자는 이제 상수도 용량의 오수 전환율을 따져갖고 이제 산출을 하다 보니 거기서 대비한 금액으로 따지면 한 5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거에 나는 대한 이제 좀 의견이 틀려갖고 행정 심판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행정소송 소장하고 지금 준비 서면 그 답변서는 아직 답변서는 제출을 했고요. 제출했고, 심리 기일만 저희가 이제 지금 추경 때 변호사 선임비로 올려나갔고 좀 관련된 준비 서면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56억에 이제 갭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그 업체 측에서는 그 상수도에 관련된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준치를요? 네. 근데 하수는 이제 관로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 그 용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외부 유입 인구까지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통상적으로는요? 맞습니다. 지침서에 기타 오수량으로요. 이제 그 계획 인구 플러스 그 다음에 판매 시설이라든가 상업 시설에 대한 그 기타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용량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된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법적 대처를 잘 해서 잘 마무리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금호고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예, 올해 상반기 안에 지금 마무리될 겁니다. 예. 예.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는데 이제 뭐
권역의 이제 부분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사업들 잘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수처리과 과장님. 예. 이번 공공하수처리 시설 그 전기 사용료 작년에 얼마 정도였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예. 그 공공하수처리 시설 전기 사용료가 작년에 얼마였죠, 과장님? 작년에가 5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얼마 예산 지금 잡아놨습니까? 지금 저희가 본 예산 36억 정도 세웠습니다. 추경이 올해 3억 들어오고요. 예예예. 그러면은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요게 이제 추경 본예 세울 때 9개월치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개월치인데 요게 지금 진행 요청 추경 세운 게 그 작년 10월달에 이제 한 10% 정도 전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 3억 정도를 저희가 1회 추경 때 계산했습니다. 그럼 1회 추경이면 이제 2회 추경 때 남은 금액을 이제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올해 하수 처리 관련된 부분도 잘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 만전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낙양도 물놀이 사랑공원 관련된 네. 계획은 올해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6월 1일부터 이제 8월 30일까지 저희가 예. 개장할 겁니다. 올 여름도 상당히 무덥고 비도 많이 오는 이제 그 기상청 예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 없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전에 대한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또 시민분들이 외부로 못 나가는 시민분들은 그 의정부 관내에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호 의원님. 지금 김지호 의원님 이제 이어서 하수도 그 원인자 부담금 관련 변호사 보수 문제가 지금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이제 보수가 좀 책정이 높죠. 네네. 그 높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액적으로는 한 59억 정도의 갭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뭐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북한문화단지에는 앞으로 대규모 이제 판매 시설들이 네.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우수 발생량들이 저희는 최대치를 잡다 보니 혹시나 모를 소송에 이제 좀 저희는 적극 대응하고자 좀 그래도 좀 능력 있는 법인 쪽으로 좀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견적을 받다 보니 일단은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네네. 상수도와 하수도가 네네. 같이 해서 이제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상수도만 책정한 관계로 이제 이런 법정 소송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원인이 뭘까요? 일단 상수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수 계산을 할 때 예. 사업 시행자가 이제 계산을 해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도가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예. 그거는 상수도 특성상 예를 들어 100을 했을 때 110이 들어와도 예. 물량만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도는 하수 처리장이 그 용량에 맞게 이제 건설이 되다 보니 예. 한 뭐 1%라도 넘게 들어오면 하수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원인자 부담금 계산을 할 때 예. 용도별로 상업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원시설이라든가에 구분을 해서 최대치를 뽑다 보니 아마 그런 좀 갭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 이제 그 사전에 네네. 그 협의를 할 때 복합융합단지하고 협의할 때 네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충분히 협의를 한 상황입니까? 예,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일단 납부도 된 상황입니다. 예. 돈까지 그럼에도 다 불구하고 납부도 된 이후에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럼 변호사 선임은 지금 협의 중인데 네네. 윤곽은 좀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견적만 받아놨지 의원님들께서 이거 통과시켜 주면 바로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네네.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미지급 하수도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한 질문을 네. 좀 할게요. 네네. 보상 지연 관계로 이제 민원이 계속 야기됐다 그랬는데 네. 이게 언제부터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지금 보상을 해준다는 이게 이제 그
발생이 된 게 네. 이제 그 발곡 근린공원을 이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발곡 근린공원에서 이제 그 토지 분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 배수지 내에 일부 그 땅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 발곡 주식회사에서는 2020년에 그 보상을 했습니다. 네. 그 보상을 했고 저희 부분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민원인은 이제 그 발곡 주식회사에서는 보상했으니 그 수도가에서도 그 남은 부분에서 보상을 해달라 네. 하고 그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보상해달라 그러면 되지 뭐 여기에 보니까 소송 발생을 우려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뭐 의정부 사람도 아니고 굳이 소송 발생 우려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송 발생까지는 그렇죠. 높아심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생활이 좀 너무 어려우니까 2020년도에 그분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현재 의정부시의 실정이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독촉이 왔었나 왜 이런 문구까지 와야 하나라는 거에서 좀 질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상이 이번에 5,500만 원?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5,400만 원. 그러면 5,400만 원만 주면 다 끝이 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작은 금액이니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 아니면 네, 조금 더 보류를 할 계획이세요? 저희 감정 평가를 해서요. 네. 이제 그 감정 평가 금액이 나오면 네. 이번에 의원님이 예상을 그 세워 주시면 네.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한 얘기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시민들이 이런 뭐 소송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빨리 처리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봉수 대표이사가 병가로 인해서 우리 박성준 대외협력실장이 대신해서 보고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박성준 대외협력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협력실장 박성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단 박봉수 대표이사께서 병가 주신 관계로 이를 대신하여 보고드림에 의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자로 1쪽입니다. 재단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55억 1,710만 8천 원에서 6억 9,339만 원 증액된 62억 1,0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세출 예산 설명자로 3쪽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철도 구간의 이탁관리에 따른 사용료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로 4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연간 전기 사용료 7개월분 4억 1,7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로 5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연간 도시가스 사용료 7개월분 1억 1,1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로 6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연간 상하 수도료 및 물 이용 부담금 7개월분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로 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도 상가 환경 조성을 위한 수선 유지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조현 의원입니다. 저 상권활성화 재단 관련한 추경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약간 유감을 좀 표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단이 지금 도시공사로 실장님 이제 들어갔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사가 오지 않으면은 그 도시공사 상장이 지금 현재 자리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기서 내부 좀 얘기를 했었나요? 그건 아직 행정 개편이 안 됐나요? 네, 아직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더라도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5월서부터 5월 1일부터 저희가 저 공사로 같으면 제가 사장이면 저 미리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한 식구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추경 예산 심의 회기가 뭐 의회 회기가 뭐 1년에 매월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시공사의 어떤 핵심 축을 이룰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부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좀 자주 도시공사 소통을 해서 네. 뭐 5월에 행정 개편이 아니라 이미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진행 중이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뭐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 측에서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과연 도시공사가 의정부의 어떤 공공의 어떤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좀 의구심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그 올해 그 네. 상권 활성화 재단 그 본 예산이 55억이에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총 예산이 62억. 그 올해 이제 추경 예산 6억 9천을 예산을 세웠는데 네. 그 예산이 좀 증액이 됐죠? 네, 증액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동결로 돼 있습니다. 동결로 돼 있나요? 네, 네. 예. 보니까 6억 9천이 좀 증액된 거 맞습니까? 아닌가요? 작년 대비? 네. 네, 사업부장 목토입니다. 제가 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과 2025년 예산은 저희는 지금 동결 상태이고요. 이번 추경에 6억 7천 정도를 이제 계상하게 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계산이 되어 있고 지금 대부분의 지출 내역을 좀 보니까 왜냐하면 상임위 상권화 재단이 이제 그 도시환경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본 예산부터 한번 쭉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첫 번째 일단 대부분 인건비가 이제 가장 좀 많이 차지하죠. 한 19억 정도요. 네, 그렇죠. 아니 뭐 시장님보다는 지금 팀장님이시죠? 네, 사업부장입니다. 아, 사업부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철도 구간 사용료가 지금 5억 9천이에요. 네,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매년 지금 납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체자가 어디입니까? 주관자가 그 철도공사인가요? 철도공단입니다. 공단인가요? 공사인가요? 철도공단입니다. 예. 국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지금 납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용료 부분에서는 협약으로 할 수는 없나요?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납입해서 그거를 저희가 임대료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또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은 창출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질의드리려고 한 취지가 뭐냐면 저 의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기도 내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지금 시만 31개 시군 중에 군 빼버리고 의정부 경기도 시에 28개 시 중에 25위란 말이에요. 네. 재정 자립도 율로 따져볼 때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자체 세수입이 부족하다는 지금 의정부의 현실인데 지금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의정부시에 이거 뭐 임대료까지 5억 9천까지 좀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철도공사에서? 그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료만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임대료조차도 내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뭐 납입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꾸 이런 저는 문제점을 좀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늘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1년에 5억 9천씩 임대료 내가지고 이제 방금 부장님 말씀대로는 이제 지하 상인들이 이제 거기서 수입한 임대료를 가지고 납입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문제점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의 문제점, 의정부 현실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철도공사 측에도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저 감면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전기 구간 사용료, 철도 구간 사용료 1년에 5억 9천 6억이에요. 1년 6억씩 이렇게 나가는 거 좀 아깝지 않습니까? 예? 이 6억이면 의정부 씨가 좀 더 그 지하 상권의 상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네. 이런 걸 보고 저렇게 간을 뽑아 먹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좀 가지고요. 물론 이제 국유재산법에 근거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특례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이제 공단 측 입장에서도 관내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안 된 법을 개정을 통해서도 이거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면 업무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경기도에 아니면 중앙구청에도 얘기를 해서 의정부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래서 요번에 본 예산에 4억 6천에 추경 예산에 그것도 정기 구간 사용료, 철도 구간 사용료에 7,900. 그리고 이해 추경에 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번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인식을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기 사용료, 도시 가스 이렇게 이제 예산을 접어왔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 아니 우리 시장님, 네.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 중에 늘 얘기하는 것들, 의정부의 그나마 제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제일시장 네. 관련된 부분들, 네네. 시장 번영회장도 마찬가지고 의정부 주민분들 주말에 의정부, 고양시, 파주, 네. 김포, 포천, 연천, 동두천 할 것 없이 그냥 주말에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일시장이 대한민국 시장 랭킹을 볼 때 탑5 안에 들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상위 랭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 사업이 안 되는 문제점들은 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상권이 저희가 한 24개 정도의 상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도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때 저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대인가요? 그걸 제가 시장 조사도 해보고 작년에 이제 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600개 점포가 있는데 진열대식으로 매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점포가 한 300개 됩니다. 근데 이게 300개 하나씩만 하더라도 한 80만 원씩이 그럼 되더라고요.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한 거예요? 2억 4천이 들어갑니다. 2억 4천 정도 투자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없고 일물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 아니면 예산을 세우세요. 네네, 추석 때. 만약에 이걸 왜냐면 네네. 지금 경제가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전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침체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제일시장 같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아우성을 하고 있잖아요. 좀 개선 좀 해달라. 네네. 라고 한다면 나몰라를 하지 말고 시장 내에서의 어떤 수입이 확대돼야 결국은 우리가 세액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아우성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다른 지금 최근에 마트들이 이제 깔끔하게 진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같이 연동을 해서 네네. 환경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부분인 거고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80만 원에 300개 300개 시장 상가가 네네. 수요로 필요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2억 4천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이유가요. 제가 제일시장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현재 물품을 깔은 다시 내가 없어가지고 가격을 박스를 찢어가지고 가격을 표시하는 걸 보고 좀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 그거는 나와서 지금 부적절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고개도 만약에 그렇고. 깔끔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 다른 네. 이제 시장들 이런 벤치 마킹을 통해서 네네.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래서 올 한해는 이 부분이 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의정부 시민분들도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네. 부분들 네. 같이 연동을 해야 우리가 지역 경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일시장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현장을 가봤더니 지금 이제 화재가 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연기가 이제 환풍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환풍기가 이제
그 창문 자동 개폐기가 열리는 거죠. 네네. 모터에 의해서요. 네네. 근데 보니까 어느 창문은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왜냐?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재 환풍기에 대한 시설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저 원래 제일시장 이제 그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저희 상권에 대해 이제 재단에 와서 좀 약간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이제 번영회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순히 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 상가 번영회가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의정부에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한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번영회든 간에 그래서 지금의 저는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네네. 그냥 뭐 짜부리돈 뭐 60매도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네네. 예? 추경 때 뭐 2억 4천 그 마대 해봤자 금액 큰 것도 아닌 거 금액 가지고 짤짤거리지 말고 네네. 이런 부분에도 공격적으로 들어오라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도나 뭐 매칭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시 예산으로 이런 데다 예산을 쓰는 거예요. 예산은요. 네네. 예? 또 뭐 어줍지 않은 곳에도 예산 써가지고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시민들이 주말에 시장 가가지고 깨끗한 마대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랑 뭐 아까 방금 시장님 말씀한 대로 종이짝에다가 이거 금액 뭐 3,000원이 이렇게 적어서 판매해서 할 이런 상황이랑 그 어떤 질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부분이 이런 포인트가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그 제1시장을 활용하다 보면은 주차장 바닥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요. 특히 나동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 우리 사업부장이 좀 네,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총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3억이요? 8억 정도 소요가 돼서 8억이요? 예, 주차장이 두 면이 지금 옥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 소요돼서 제2시장과 저희는 이미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기도 상급기관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좀 추진하는 것을 방향을 잡고 좀 더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네. 좀 물론 이제 거기 우리 이제 담당 그 직원분들이겠죠. 직원분들이 좀 업무가 좀 과중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나동 주차장 8억 그리고 화재 환풍기 관련된 거는 수요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대 관련된 부분은 한 2억. 2억.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일단은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만약에 매칭임이 안 되면 이해 추경 예산이라도 잡아서 공격적으로 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좀 죄송하고 이따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십니까?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저는 뭐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이제 통합을 하면서 직원들 간에 아마 저쪽 재단 공사에서 조금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뭔가의 불만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힘을 분명히 내야 될 부분,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좀 내셔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원만하게 그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들고요. 또 지금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뭐 경기도 산하에서 통큰 세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는데 올해 첫 번째로 해야 될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상권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끌어다가 좀 썼으면 좋겠고 아직도 지금 제가 하나 송산 이동 같은 경우도 아직도 그 지금 밀락2지구는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그쪽은 좀 상인들 간에 뭔가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직도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점들이 이쪽은 상권이 막 활성화돼서 그때도 했는데 이쪽이 좀 죽어 있다라고 해서 불만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의 이견 대립이 있어서 좀 활성화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권역별로 이제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권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해서 거의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형평성에 맞추면 경기 북부 쪽을 아마 더 많이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의정부시 사업에서 우리가 개선 사업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시 관내 업체나 아니면 관내 상공인들한테 많이 알려서 좀 신청을 좀 많이 받고 경기도에서 좀 활성화 시에서 좀 많이 받아서 그분들 좀 돌아가는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견 계십니까? 예, 이계욱 의원님. 질의라기보다는 네. 이제 활성화 재단이 이제 저희 도시 환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서로가 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추경이 요번에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추경 예산이요? 네, 추경 예산이 지금 다시 들어온 게? 네. 네, 사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7억 4,203, 네, 7억 4천만 원 정도, 6억 7천 정도, 6억 7천이에요? 예, 6억 9천.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6억 9,33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 예산부터가 계속 지금 서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활성화재단에서는 특별히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예산을 꿰고 있어도 부족한데 네네. 계속 실수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짚었고요. 네. 제가 이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평가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성과금이요? 평가급. 아, 평가금이요? 네, 예. 평가금은 어떨 때 이제 평가급이 지급되는지 사업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네, 저희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전년도 경영평가 그 등급이 평가에 나왔을 때 네. 시에서 통보된 그 비율을 네. 저희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예요? 1억 7천. 네네. 그러면 이 평가급을 잘 받는 평가급이에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있는 평가급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네. 최고 등급은 아니고 그 네. 아래 나등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등급의 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네. 저희가 만약에 다등급 평가를 받았을 때 다등급 기준으로 지급을 받고 나머지 잔액은 이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의 평가급이 2024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등급인데 이렇게 받았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가등급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등급 제가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기가 활성화재단이 얼마나 됐죠? 저희가 이제 2021년 내에 조직 확대해서 지금 그러면 계속 평가금 똑같은 금액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뭐 다등급을 받을 때도 있었고 예. 라등급을 받을 때도 그럼 있었습니다. 다등급을 받았을 때는 얼마 받았습니까? 뭐 직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분봉이 한 1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이제 평가금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이제 그 관계를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평가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원이었죠? 지금.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작은 예산이니까 꿰고 있어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하도 상가에 네.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 만족 조사를 실시하는 그 용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들이 이제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항상 같고요. 네. 만족하시는 분도 약간 거의 비슷한데 네.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노후된 뭐 시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만족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뭐 공기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상인과 소비자를 나눠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평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서, 네. 그다음에 조사 결과, 네. 그다음에 사후 조치를 좀 네. 소통,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네. 시간이 될 때, 여유가 될 때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포상금이 얼마예요? 포상금은 30만 원? 지금 300만 원, 30만 원인데요. 요거는 직원들 저희 네. 자체적으로 이제 이제 표 공모라든지 청년 표라든지 네. 이런 공모를 통해서 네. 우수한 시상금으로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 있잖아요. 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의 사기를 돋궈서 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목표인 것 같고,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 목조 사업부장님이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실장님하고 대형님, 실장님하고 지난번에도 오셔서 열정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활성화 재단이 과연 의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저 또한 이제 저희 상임위로 넘어오면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말 활성화가 되는데, 지난번에 점포가 왜 문을 닫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서 점포가 비어 있거나 문을 닫는 데는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무엇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가에 대한 연구도 지난번에 상의한 것처럼 매출이 왜 줄어드는가, 그러니까 작은 거에 막 분포돼 가지고 활성화에 대한 게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 재단인 만큼 왜 점포가 비어 있는지, 점포를 비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매출은 왜 줄었는지, 뭐 물가 상승이 이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못 해줬기 때문에, 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맥락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매출이 좀 작잖아요, 예산이. 네. 이와 같이 연구비가 200만 원이다. 그다음에 사기로 칭찬하는 뭐 이런 메리트로 뭐 30만 원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왜 30만 원일 수밖에 없는지, 더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작은 예산으로도 더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는 표현을 해주시면 정말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 의원으로서 좀 미안한 거는 작은 예산으로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큰 효과를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지호 의원님. 예, 이어서 계속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경 예산은 아닌데요, 시장님. 네. 그 행사 운영비를 보면은 올해 신규 사업이 좀 들어와 있죠. 네. 정돈시장과 상점과 상권 활성화 사업 5천만 원. 이거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5천만 원 가지고요. 예,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지만 이제 우리 사업부장이 주도하에 이제 사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각 이제 부서의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지금 아이템을 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예산에 지금 성립되어 있는 거면은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업부장이 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전통시장 3종과 활성화 방안. 왜냐하면 이게 기존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게 신규 사업 형태로 돼 있지만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다시 묶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형태로 저희가 의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전년도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그 예를 들면 작년 전년도에 소비 촉진 공동 마케팅, 그리고 상권별로 경전철 타고 그 경전철 역에 있는 상권을 가는 스탬프 투어, 그리고 지역 카페 활성화 이벤트, 이 세 가지 꼭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근데 했습니다. 작년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소비 촉진 공동 마케팅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다 높았고요. 그 매출 상승 효과도 있었던 거로 판단이 돼서 올해도 계속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작년도 했던 그 세 가지 세 꼭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네. 작년에도 5천만 원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5천만 원 아니고 그 해당하는 사업들이 이제 금액은 다르고요. 그 내용을 합쳐서 제가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내용은 동일하게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아니죠. 있고요. 그 작년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을 가지를 쳐버리세요. 왜 쓸데없는 거에 아니 이렇게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에 자꾸만 그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가 아니라
경제라는 거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경전철을 이용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점 제가 볼 때는 뭐 얼마나 실효성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전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제1시장이랑 그 지하 상권이랑 거리가 이격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죠. 맞습니다. 그 연계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연동 사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예요. 네. 제1시장을 활용했던 분들이 어차피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가 새로운 어떤 그 시장 마케팅 타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1시장은 제1시장대로 지하 상권은 지하 상권대로가 아니라 그냥 통합형 마켓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1시장에서 만약에 소비를 하면 지하 상권에서 뭐 10%를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연대상권 공모 사업이 그런 게 지금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의 의견 주신 것처럼 전년도의 사업을 환류시켜서 올해 사업에 반영해서 더 예, 그래서 선택과 그렇다고 집중입니다. 쓸데없는 사업에 이렇게 다 가지쳐 5천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하나를 야무지게 당차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작년 성과에 대한 대비해서 가장 성과가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그거 포인트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는 버려야 됩니다, 네.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 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이벤트 이것도 뭐 신규인데 이것도 동일한 건가요, 부장님? 네, 동일하게 내용이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축제들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예산을 개성한 거고요. 작년 축제가 총 몇 지금 건이었죠? 지금 5건을 지금 했는데 작년에는 5개를 5건이 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그 예를 들면 밀락 맥주 축제, 그리고 맥주 축제. 네, 그리고 가능 야식회, 야식회. 동호마을 축제, 동호마을. 그리고 부대찌개 축제, 그리고 금호상생 페스타라고 있었습니다. 금호동에 있는 그 홈플러스 때 상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권이 형성은 되어 있지만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죠. 네. 발굴해야 되겠죠. 네. 그럼 그것을 예측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월사역 망월사역. 주변과 그렇죠. 신곡일동 주변 상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시장님, 네네. 그 상인에 대한 부분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발전력 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가지고 했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 민관 협력 단체라고 하면 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틀어잡고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있어야 유기적으로 뭐 방금 이런 축제라도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각자 상인분들은 각자 자기 이제 돈벌이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해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상권은 좋은데 상인회가 없는 조직일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지금 이제 그 신시가지라든지 거기라든지 방화마을 같은 경우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신곡 일동 그 동사무소 주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도 같이 찾아보고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권은 좋은데 활성화가 안 된 그 상인회가 좀 하려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 마무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그 상인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권화 재단에서 발벗고 나서서 상인회를 만들고 회장님이라도 일단 틀어잡고 만들어 놓으세요. 네, 그래서 뭐 축제를 해야 뭐 거기서 그 시민들도 연동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시가지에도 상인회가 없나요? 네,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신시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경로할 지금 일이에요. 거의 이제 예? 등록- 의정부의 가장 그래도 큰 상권이 신시가지 상권인데 네네. 완전 죽었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그냥 상인분들이나 업체 대표분들한테만 나몰라하지 말고 네네. 그러면 그 의정부 시에서 틀어잡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관내에 네. 지역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같이 가야지. 그냥 안에 있는 업체들은 그냥 우리는 경제를 보니까 나몰라라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신시가지 의원님 말씀대로 신시가지는 좀 조만간에 아마 발족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원들도 다 모집돼 있고요, 회장님도 다 손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신규 축제를 집어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아니면 그 문화예술과의 무슨 페스티벌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네네. 연동을 시키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을 뭐 여기다 독립된 예산이 아니라 문화 축제를 신시가지 예산 거기 상권이
형성이 돼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뭐 음악극 축제도 뭔 축제와 같이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최대한 올해는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네. 상인회를 만들고 시에서 같이 뭐 작은 축제든 큰 축제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일단 돈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모여야 돈이 쓰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경제도 죽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대한 조직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실장님 네. 올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소비 촉진 이벤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축제에 대한 금액이었다는 건데 그 금액이 부장님 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부족하게 했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대체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안전관리 부분 때문에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증액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러면 좀 수요 예측으로는 작년도 대비 성과 대비할 때는 얼마 정도의 금액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제가 봤을 땐 2배 정도 돼야 된다. 2억 정도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시장님 네. 예산을 이제는 재편성을 하세요. 네, 프레임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과거에 뭐 있던 예산 가지고 찔끔찔끔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그 혁신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반기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가을 축제에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하세요. 도시공사 사장한테도 어차피 5월 달에 들어가죠, 공사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잡아서 보고를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없으면 그리고 여기 지금 특별하게 30억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임대 사업 같은 그러니까 임대료 그러니까 주차료 네, 네. 그리고 상해 지하 상권에 대한 임대료 정도가 지금 부장이 30억 정도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고정 수입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 특별하게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부장님 그 특별하게 30억이 그냥 그다음에 기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였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시로 불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권화 활성화 재단을 위해서 활용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생은 고생들 해놓고 여기 지금 뭐 직원분들 뭐 팀장 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뭐 직원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지만 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권화 재단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 예산이 없으면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나오는 그 예산, 특별하게 예산을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더 많은 사업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자에 투자가 들어가야 결국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올해 이런 그 문제점들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가지고요. 의정부에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에 그 마중물이 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없으면 끌어 모아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없으면 다른 곳에 불필요한 예산들 여기다 끄집어 가지고 반드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정부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시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 위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시장님.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조 의원님이 시장님 초도 순시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도 다 알아보고 가시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한나 의원님. 네, 권한나 의원입니다. 실장님, 부장님, 과장님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3쪽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요. 신규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 5천만 원 4개소 곱하기 1씩 해서 4개소에 대한 예산이 5천만 원입니까? 한 개소에 5천만 원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표기가 조금 잘못된 건데요. 4개소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4개소에 5천만 원이요?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이벤트 있습니다. 네. 1,000만 원 4개 상권 일씩 했는데 네. 1억이죠? 네, 1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1억 예산 갖고 4개소를 지금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4개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1,000만 원이라고 쓰셨나 싶어서. 오타라고 왼쪽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지금 눈에 띄기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권 활성화 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